안녕하세요, 세한입니다.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걸 정리하는 도중 제가 느낀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소감문, 장점, 단점 같은 부분을 짧게 얘기하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장점부터 얘기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 자연경관. 호주에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레이트 오션 로드나 아일랜드 같은 부분에서 있고, 아니면 아웃백 같은 부분에 가면은 한국이랑 완전 다른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해외에서는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치면은 약간 눈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스몰 토크를 합니다. 그냥 만약에 길을 걷다가 딱 마주쳤다, 그럼 약간 웃어주면서 바로 하와이유가 나와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 문화가 좀 익숙치 않아갖고 많이 얼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약간 눈썹 한번 올려주면서 하와이 하면은 이게 그 친구도 잘 받아주고 소소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호주가 영어권 국가이기도 하고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어울리기 편합니다. 원래 호주가 워킹홀리데이, 유학, 이민 같은 부분에 있어갖고 유명하기 때문에 호주에 지내면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퇴근을 하고 그 외국인 코워커들이랑 맥주를 먹거나 쉐어하우스 살면서 룸메이트가 외국인 친구면은 어떤 날은 한국 음식을 제가 대접하고 어떤 날은 그 나라의 음식을 대접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확실히 영어의 접근성이 좀 편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호주의 시급입니다. 확실히 호주 시급이 한국보다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자기가 일자리를 잘 잡고 일을 오래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주말 페이를 주게 되어 있어갖고 단기적으로 돈을 모으기에 한국보다 호주가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일단 아까 말했던 호주의 시급이 단점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지내다가 호주에 가고 나서 일자리를 못 구했다 하면은 호주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보다 돈이 많이 빠져나가요. 하룻밤 숙박만 해도 백패커스 기준 잡아도 하루에 3만원에서 4만원 나가니까,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면 자기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싸게 먹는다 해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가 또 술도 먹으면 술값도 많이 나가고,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트를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영어를 못하면은 살아남기가 많이 힘듭니다. 다들 생각하는 게 호주가 시급이 좀 세니까 무난하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막상 한국에서 호주에 오게 되면은 영어가 안 나옵니다. 영어를 못하면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 호주에 왔으면 영어를 써야 되는데 한국어를 해서 어떡합니까? 막상 백패커스에 지내도 다른 외국인 친구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영어가 안 돼갖고 대화 못 끼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호주 오기 전에 영어 공부 빡세게 하고 와라, 완벽하게 하고 와라. 그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호주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막상 공부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닥쳐야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틀려도 뱉어내야 돼요. 저도 1년차 진짜 힘들었거든요. 문법을 틀려도 그냥 내뱉자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얼추 들리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영어가 틀렸다고 너 영어 못하네 막 그렇게 비꼬지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최대한 그 친구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최대한 문법이 틀리더라도 영어를 내뱉는 걸 해야 됩니다. 외국인 애들이랑 많이 어울리면서. 저 같은 경우 맥주 먹으면서 대화할 때가 영어가 제일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호주에 오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경력 단절입니다. 호주 월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은 다시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길면 길수록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호주 라이프가 너무 좋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가는데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요한 겁니다. 호주 오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 점. 제가 느낀 호주는 일단 말 그대로 편하고 돈이 잘 되고
댓글잡 그런 거는 일자리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일자리를 한번 뚫어놓으면은 다음부터 일자리 구하기가 좀 편해진다. 왜냐하면 히스토리 경력이 쌓이거든요. 일단 경력이 쌓이면서 나중에 레퍼런스라고 있어요. 이게 전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은 그쪽 사이트 뭐 매니저나 아니면 팀리더 약간 레퍼런스를 해준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일자리를 구하면은 그쪽 인사팀에서 제가 일을 했던 전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안 할 때도 있고요. 이 친구 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데 어땠어? 라는 형식으로 물어봅니다. 어떤 머신을 오퍼레이터 했다거나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그러면 전화 받은 매니저 아니면 팀 리더가 이 친구 여기서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어떤 머신 오퍼레이터 같은 것도 했어 하면은 그걸 신원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자리를 뚫고 나면은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좀 많이 편해집니다. 이번 경우에도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작년에 일을 했던 팀 리더가 이번에도 시즌인데 오냐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팀 리더 아니면 매니저랑 친해지면은 그냥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일 구하기가 쉬운 잡은 막상 가면 별로라서 왔다가 나가고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매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썬브리번에 공고 맨날 올라온다. 한번 의심을 해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이 많은 한인 컨트랙터 농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요약을 하자면은 아워리를 안 맞춰주는 데도 있고 텍스와 연금을 넣는다 하면서 안 넣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갖고 확인을 잘 해야 되고 신고를 안 당하려고 6개월에 한 번씩 가압 회사를 한번 터트립니다. 그냥 터져도 되는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워커들 세금 슈퍼 같은 부분에서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오면 한국인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마 여기부터 생긴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더 빼먹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갖고 일단 확인을 무조건 잘 해야 됩니다. 뭐 텍스 같은 부분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조건 회사에서 일단 거기 업무 처리하면서 업무 처리하는 애가 누락됐다. 그거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한 명만 누락되는 게 아니라 동방 워커들도 다 누락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제가 농장 지내면서 괜찮았다고 느낀 거는 스탠서프라는 지역이 농장으로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는 워홀 경력자들이 많거든요. 경력자들이 많은데 꼭 이유가 있다. 왜냐? 돈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예비 워홀러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자면은 호주에 지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이쪽에 잠깐 영상 올릴 거예요. 한 3초 정도, 5초 정도. 제가 지역 이동하는 날에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근방에 갑자기 산불이 나갖고 길이 막힌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회를 해서 길이 뚫린 대로 그 지역 이동한 적도 있었고, 지역 이동해서 이쪽에서 이 날짜에 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날짜까지 와 해서 딱 일을 할 준비를 해서 도착했는데 이번 시즌이 안 좋아서 이번에 못 할 것 같아. 매니저가 너한테 연락 안 해줬어? 라는 그렇게 내빼는 형식도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말고 다른 플랜들을 짜갖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년차부터 생각을 했던 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둡니다. 보험을 쳐놓습니다. 이게 자기가 저울질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잘 안되면은 일단 여기도 지원해놓고 비슷한 시기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뭐 페이도 괜찮고 뭐 숙소도 제공해준다? 쫄로 가야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막상 거기서 컨택하는 분이 연락이 잘 안된다, 뭔가 좀 꺼림칙하다 하면은 바로 플랜 B로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꼭 하나만 믿고 꼭 가다가 일이 잘 안 풀려갖고 다시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고 남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책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다 개인의 워킹 홀리데이고 다 개인 라이프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계획대로 잘 안 풀리기도 하는데 우연히 여보 어떻게 친해져갖고 새로운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신만의 호주 라이프를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호주에 지내면서 목표를 정해서 그거에 따라 실천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한국 오고 나서 제가 느낀 건데, 다양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것도 좋고
호주에 왔으면 차를 사고 오지 캠핑 아니면은 로드 트립을 떠나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에 오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호주가 또 서핑하기 좋은 나라니까 서핑한 것도 기억나고 스카이다이빙 한 것도 기억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사진, 영상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최대한 많이 남겨주세요. 막상 한국에 오고 나서 3개월 후면은 내가 꿈꾼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보면서 호주에서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었구나, 많은 추억이 되었구나 하면서 뭔가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만약에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호주 워를 할 거냐고요? I've got a million emails that I haven't read. Got a break paths weekend that I gotta check, but I don't mind it. Cause I got her riding on that shotgun side with that take me till the sunrise look inside her eyes. Now we're flying. Yeah, we're flying. We got 10 miles of open road. That's in the radio. We got both windows down and no one around. Don't have to take it slow. We're good to go. 세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Sitting in the trunk I see in the